바른미래당의 앞날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바꿀 막중한 사명을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손학규라고 하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또 그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임종석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님들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가실 겁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제가 문희상 의장한테 어제 문희상 의장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 청와대에서 같이 가자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거 될 일입니까? 여하튼 제가 지도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뭐 당대표 저 최고위원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했더니 전부 다 그냥 뭐 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저 안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난 사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막 저 임종석 실장이 그러네요. 예. 청와대에서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좀 진지하게 발전을 시켜서 성공하도록 하려면 이런 보여주기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임종석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치권,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중대 시점이라고 하는 점 감안해서 이번 방북에 동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가 함께 북한에 가야 남북 교류 협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가 가서 뭘 합니까? 둘러리밖에 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하겠어요? 그냥 뭐 의례적인 인사하고 밥 먹고 뭐 저녁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는 보여주기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끌어내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가 실제로 다리를 놔줄 수 있으면 다리를 놔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루어내고 하는 것,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인데 뭐 야당 대표들 국회의장 데리고 쭉 가서 글쎄 뭘 보여주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손학규 대표도 이번에는 함께 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별도로 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북한 국회와의 교류 협력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인민최고회의는 위상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이 뽑아서 국정의 견제 역할, 협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북한의 인민최고회의는 사실 공산당 휘하에 있는 것인 만큼 뭐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올라오고 했을 때 국회와 국회와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손학규 대표님은 북한 갔다 오신 적이? 그러면요, 제가 2006년도에 경기도지사로 벼농사 협력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모내기를 하러 갔었고 2007년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서 북한의 아태협력회의하고 동아시아 미래재단하고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경력이 있으시고. 그러면 제가 첫 번에 갔을 때 북한 그 농민의 그 집을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남쪽에서 온 사람으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을 안방 부엌까지 본 분은 손 지사님이 뭐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벼농사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그 경기도 공무원들을 1년 내내 거기 상주를 시켰는데 교대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자기네 생활을 개방하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 협력, 포용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걸 그때 절실히 느꼈고, 저는 하여튼 남북이 평화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정책 또 비핵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 거 적극 지지합니다. 예, 적극 지지하시는데 방북에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금은 진지하게 북한과 협상을 해서 국제적인 관심사인 비핵화에 구체적인 고리를 열어내고 북한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종전선언이든 평화체제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 그거 별개 문제죠. 예.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손학규 대표님 이름은 따로 또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적도 있고, 또 최근에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남북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판문점 비준 선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대표 취임 기자회견 때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쭉 거론하면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같이 가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손 대표님 답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건 정치인으로서건 남북 교류 협력에 제가 또 야당의 대표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같이 데리고 간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 재통에도 맞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그 정치가 보여주기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내용과 실을 추구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손 대표님,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과 상호성을 겸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남북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 간의 선언적인 의미가 이제 주로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구체화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협력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그런 데 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하고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당장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남북 협상을 하는데 국회에서 적극 지지해 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준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건 비준 동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안을 내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 손 대표님 혹시 처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게 입장이 수정된 건 아니십니까? 아니죠. 그 지상욱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 국회 비준 동의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천천히 가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정부에게 천천히 가라. 남북 평화는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비핵화도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대로 얻어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될 게 있고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냥 덥석 우리가 뭐 해준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되게 미국으로부터는 이게 한국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부에게 제발 지금도 부탁인데 좀 천천히 가라, 조급성은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정당들이 다 전당대회 했고요. 대표님 저하고도 눈을 한번 좀 맞춰주세요. 예.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말씀하시는 그 자세도 또 당대표로서 상당히 보기 좋아 보이긴 한데 계속 또 저하고 눈길을 안 마주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정당 대표들이 새로 다 뽑혔는데 저희도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방송했어요. 2007년 대통령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분들이 다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 대표님 골든보이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저 이해찬 정동영 대표가 다 소위 올드보이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보면은 우리 당도 지도부의 평균 연령이 48세예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도부는 상당히 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세대 교체의 흐름을 국민과 그 당원들이 반영을 한 것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엉망 아니에요. 우리 저 서민 민생 보십시오. 또 남북 관계도 지금 뭐 이렇게 엉켜 있고 그런데 좀 지도부는 원만하게 그 경험과 또 지혜를 축적한 것을 좀 발휘해서 개혁을 하되 원만하고 안정된 개혁을 해라. 또 정부에 대해서도 또 의젓하게 힘을 갖고 견제를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하면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손학규 대표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되는 것 아니냐. 손 대표를 주목해야 된다. 다음 총선은 지금 정당 구도로는 그대로 안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건강한 보수 세력 이렇게 통합하는 방안 이미 상상력 차원에서라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찌들어져 있다. 그게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인데 이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걷어내고 패권주의를 걷어내고 국민주권주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7공화국 건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촛불혁명을 끝내고 나서 정권을 교체했지만 그 지도체제, 권력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각이 어디 갔느냐, 장관이 뭐 하느냐, 모든 걸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관이 하니까 이러한 그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하는 것을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드러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많은 분들이 왜 비판을 못하겠습니까? 왜 이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각제를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내각제를 얘기를 합니까? 이런 대통령제와 같은 이런 권력 집중제를 이제 극복을 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각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우리한테 그러나 내각제가 꼭 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개헌은 이제 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뭐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서는 뒤로 좀 물려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당제는 우리한테 이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어떤 경우가 되든 양당제도 한답니다. 다당제를 이런 제도화할 수 있는 소위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독일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제1차적인 수순이 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앞장서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정치권의 변화, 정계 개편 이 부분 집중해서 드린 건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보기에 건강한 보수 세력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서 새로운 정당으로 지금은 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물론 뭐 생각하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바른미래당이 그 좌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이게 합쳐진 정당인데 사실 껍데기만 합쳐졌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중도 개혁으로 통합한 정당이다. 저기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고 바른 길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을 키워서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것이 저 손학규의 소임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해주셨고요. 끝으로 좀 시간은 넘쳤습니다만 그 손 대표님은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정책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시고 정계 은퇴 선언하셨다가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손 대표님 스스로도 그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0대 총선, 21대 총선,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선거에 뛰어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신 데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하실지 잠깐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뭐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 나선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찌끄레기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우리 정치를 계속 망치고 있다. 정치 구조를 바꾸자 이런 생각에서 나왔고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에서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했고 이번에 대표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에게 많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계 은퇴 선언 이야기하셨다가 다시 돌아온 데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국민들 어쨌든 말을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려봤자 네. 그건 뭐 다 많은 이야기고 저는 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을 때하고 돌아올 때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